마이클, 여기 한국 기념품 샵이야. 한번 구경해봐. 오케이, 인형. 이게 뭐야? 티스푼? Too small. 어디다 쓰는 거지? 아, 이거 귀이개야. 클린 이어즈. Ears? 귀를 이걸로 판다고? Oh my god. 그럼 미국에선 귀지를 뭘로 파? Cotton swab. 당연히 면봉이지. 우리나라에선 면봉보다 귀이개 이걸 더 많이 써. 너무 신기해. 이거 사서 미국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여러분, 서양인들은 귀를 팔 때 귀이개를 안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귀를 파는 방식을 구분하기에 앞서 귀지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귀지는 간단하게 말해 귀에 생긴 일종의 때예요. 피부에 각질이 모여 때가 생기듯이 귀에도 생기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귀지는 보통 귀지샘에서 분비된 분비물과 탈락된 상피세포가 합쳐져 생긴 노폐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귀지가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귀지는 더럽다 여기고 면봉이나 귀이개 등으로 제거하곤 하는데요. 귀지는 오히려 귀 내부를 보호하고 귀 건강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천연 보호막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결국은 귀지가 귀 속에서 계속 생기는데 이걸 별도로 제거하지 않아도 될까? 아마 저하고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놀랍게도 귀는 자가 청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웨이도와 고막에 있는 피부 표피층이 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며 귀지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보통 하루에 0.05mm의 속도로 움직이며 웨이도에 이물질이 없도록 알아서 유지해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관절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자연스레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귀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귀지를 자꾸 파면 팔수록 귀지샘을 자극해 귀지 분비가 늘어날 수 있으며 웨이도 쪽이 건조해져 전보다 더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귀지를 파내려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귓구멍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 귀 한번 판다고 무슨 상처까지 난다고? 너무 과민 반응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상처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귀 속 피부는 예민하고 얇아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상처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샤워 후에 귀지를 파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면 몸 전체가 노곤해지듯이 귀 안쪽도 부드러워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귀 안에 약한 피부를 자극하면 아무리 부드러운 면봉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샤워 후가 아니더라도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를 파면 귀지가 오히려 고막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때 귀지가 자꾸 밀리다 보면 귀지로 인한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귀 속에 면봉이나 귀이개를 너무 깊게 넣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막은 0.1mm의 아주 얇은 막으로 약한 충격에도 쉽게 찢어져요. 그래서 고막 천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막 천공은 말 그대로 고막에 구멍이 뚫리는 증상으로 귀울림이 심해지고 순간적으로 청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피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만 보면 굳이 귀지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귀지를 파는 행위에 집착할까요? 실제로 귀지를 파는 영상이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심지어 귀를 파주는 가게도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귀를 판 후에 시원함이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귀지를 파는 게 괜찮다, 그렇지 않다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유전학적 특성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하나, 영상 맨 처음 마이클과 인형의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인 마이클에게 귀이개가 낯선 이유도 여기서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지는 고유 유전자에 따라 습식 귀지와 마른 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습식이 우성, 건식이 열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인의 대다수가 습식 귀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양인의 대다수는 마른 귀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인 대다수가 마른 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른 귀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부스러지기가 쉬워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요. 반면에 습식 귀지는 상대적으로 더 끈적거리기 때문에 마른 귀지에 비해서 귀 내부에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지의 종류에 따라 귀지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지겠죠? 먼저 마른 귀지의 최고의 관리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미관상 귀지가 귀 주변이나 옷에 떨어지면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귀를 파서 관리해주는 거죠. 마른 귀지는 귀에서 파내기 쉬운 귀이개를 주로 쓰고요. 면봉은 주로 샤워 후처럼 귀지가 젖었을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습한 귀지는 주기적으로 귀지를 제거해줘야 해요. 아무래도 눅눅한 귀지 형태다 보니까 그대로 두면 귀 속에 쌓여서 귓구멍이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귀지가 쌓이다 고막 쪽에 들러붙게 되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귀를 제거하다 고막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습식 귀지는 보드라운 면봉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실제로 서양인들은 귀개를 잘 쓰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유전학적인 특성까지 고려했을 때도 한국인들은 굳이 귀지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도 평소에 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안전하게 귀지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특히나 습식 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대다수의 마른 귀지를 가지신 분들은 병원에 매번 방문할 필요가 없고 귀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만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귀지파로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하나 하고 반항심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귀가 갑자기 간지럽다면 귀 바깥쪽을 만져서 털어주거나 깨끗한 면봉으로 겉으로 나온 귀지만 살짝살짝 제거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귀 안쪽에 귀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면은 베이비 오일을 살짝 적신 면봉으로 귀 안쪽 웨이도를 부드럽게 닦아주되 너무 안쪽까지 넣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간혹 샤워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면봉 대신에 헤어드라이기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문득 어린 시절 추억이 하나 떠오르네요. 엄마 무릎을 베고 누우면 귀개로 귀지를 파주셨는데요. 그때 그렇게 잠이 솔솔 오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 추억들이 지금까지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귀지는 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막이라는 거죠. 귀지를 무조건 제거하려는 습관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 면봉이나 귀개 사용을 자제하고 자연스러운 귀 건강 유지법을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이제 귀 좀 그만 파세요. 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번엔 더 재미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